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장마감 리뷰 및 생존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고변동성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고 그 이후에 급반등하면서 마이너스 5.3%까지 갔던 선물이 약보합선으로 반등 후에 끝났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장 초반에 우리가 계속 체크해오던 이 레이더 같이 생긴 이 구간 빗각 교차되는 구간 지나서 오늘 이 국면을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라인을 이렇게 거보면 자, 이 구간,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았고, 물론 오늘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잡혔지만 이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외국인들의 대응은 현 선물 대량 매도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4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무려 이 기간 동안 이 8거래일, 여기서 해당하는 최근 8거래일간 개인들이 40조 원을 넘게 코스피를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그만큼 또 매도했다라는 거고, 고가 매도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현물을 고가에 매도하는 것에 더해서 선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선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잡아놨다라고 봐야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300에서 400포인트 하던 시절에는 외국인들이 6조 원 정도 가면은 이제 거의 다 찼다라는 반응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커져서 3배씩 곱하면 900에서 1200이기 때문에 요거 3배 다시 같이 똑같이 곱해주면 18조 원까지 누적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적량이 한 9조 정도 갔었죠. 절반 정도 찼다. 예. 외국인들은 앞으로 여기서 매도했던 것만큼 더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6월물이 지나가면, 성값이 지나가면 또 롤오버를 대량으로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현물을 40조 원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로 장 마감하고 깜짝 놀랐던 게 요거였습니다. 금요일에 개인들이 8조 원이 넘는 코스피를 매수했는데 예탁금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한 2, 3조밖에 안 줄었습니다. 많이 쳐도 3조 원. 근데 나머지 5조 원은 외부에서 유입된 거죠. 주식을 산 만큼 그게 D 플러스 E 결제로 들어가면서 예탁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줄어든 것보다 줄어든 거는 따로 이제 줄어들고, 그러고 나서 유입이 엄청나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5조 원 들어왔다는 건데, 예, 아직도 그냥 주식을 사겠다고 새로운 돈들이 끊기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개인들이 40조 원을 샀는데도 예탁금이 오히려 여기서보다 늘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모를 겪었는지, 제가 어떤 커뮤니티 글을 주말에 본 게 있는데 이 포모 때문에 우울증까지 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모로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다가 마침 금요일에 뭐가 갑자기 뭐에 씌었는지 이 음봉이 깊어지니까 거기다 대고 미수 몰빵을,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몰빵을 했다라는 그 사례를 봤어요. 미수로. 미수 D 플러스 E라는, 어떻게든 보통 이제 당일 거래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긴 한데 매도 대금 담보 대출 통해서 막 이틀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요때
잠깐만 15일 이때 요 야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커뮤니티 글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급락을 때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모가 지금 견디다 못해서 매수를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 국면에 참지 못하고, 왜냐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뒤늦게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죠. 심리적으로 한 번 떨어질 때는 아 이거 내가 안 사길 잘했나 생각이 들다가 다시 살려주니까 아씨 그때 그냥 샀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심리를 계속 자극하죠. 그런 돈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 현대차 정도 급을 사는데 사용이 주로 될 것이고, 주로 가장 큰 돈은 거래대금을 보면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그런 효과들이 좀 더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상태였는데요? 빗각이 근접하면서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시점 전후로 프로그램은 하이닉스가 과하게 떨어졌던 단기 과락으로 내려왔던 자리에서 프로그램은 매수 전환됐고,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아침 시간. 오늘 삼성전자 종합적인 그 데이터는 생각보다는 개인들의 매수가 줄어서 끝나긴 했네요. 오늘 오전의 추정치보다는 오전에 개인들이 쭉 매수하고 달릴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끝나긴 했네. 그래도 완화됐네요. 이제 오전 기준으로는 개인들의 밀어붙인 현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많이 줄어들긴 했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오늘 거의 종일 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결국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돌아가면서 몰리게 되고, 지수는 웬만큼 하락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받아주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오늘도 만만치 않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하방 압박이면 공포로 들어가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얼어 있을 만도 하거든요. 이게 합쳐져 있으면. 근데 이걸 또 따로따로 주말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가 금요일이었고 이만큼이 또 월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말간에 또 그게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3%에서 5% 하락 라인은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공포로 다가오지 않고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된 케이스로 또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요. 3에서 5% 정도면은 개인들이 받아주려고 한다. 대신에 5에서 7%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꾸 공포로 보고 약간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투매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받아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을 텐데, 삼성전자의 긴급 조정권에 대한 또 기대,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해결이 되겠지라는 그냥 기대감이 그냥 묻지마 매수로 작용을 한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 오늘 변동 보고 깜짝 놀랐죠. 무려 저점 대비 고점이 80포인트가 넘습니다. 무슨 하루에 80포인트 구경이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50포인트 이상 구경을 주간 야간으로 막 그냥 심심치 않게 구경하는 그런 시기라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존 트레이딩 방식을 적용했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따가 일단 개요 마치고 나서 정리 한번 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생존 트레이딩으로 좀 풀어보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주 변동성을 보일 때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동안 계속 했던 대로 했다면 오늘도 초반에 내 목표 수익을 내고 인출한 다음에 차분히 시장을 지켜볼만 했던 날이었다. 생각보다 변동은 컸지만 어렵지 않은 날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그 구간을 이제 지나친다면 좀 오후에는
좀 까다로웠어요. 위클리 옵션에서 자, 밑에 보면은 2시 9분에 행사가별 수급 현황을 보시다시피 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뒤죽박죽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 푸 쪽으로는 외국인 개인 혼조 개인 금투 혼조 개인 금투 혼조 개인 뒤죽박죽 돼 있는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위클리 옵션 후반부에는 개인이 뭐 얻는 거 하나 작정하면 다 사고 양매수 할 거면 싹 다 거의 다 매수고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일찌감치 위클리 옵션에서 양매수로 만들어지면서 누적이 요 구간에서 지수가 형성이 되는 종가 결제가 형성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봐왔는데 오늘은 이 범위 자체가 컸고 갈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뭐 이걸 사실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급 뒤죽박죽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매 위클리 옵션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살펴본 그 역사를 다 되돌아봐도 오늘처럼 뒤죽박죽이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하지만 후반부에나 와가지고 이제 3시, 2시 반 넘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개인들 위클리 넓은 이런 그릇형 양매수 포지션을 만들긴 했는데 뭐 시간 다 지나고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였던 거니까 큰 활용도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알 수 없고 아침에 주 변동 끝낸 중간에 프리 빼는 형태만 끝낸 뒤 중간에 이제 프리 빼는 형태만 지속됐다. 프리가 워낙 높았어요. 그죠? 하루밖에 안 남기고 위클리 옵션의 프리가 역대급으로 높았고 오전에도 막 20포인트, 30포인트 넘는 수준을 보여왔으니까 뺄 게 많았죠. 뺄 게 많으니까 뺄 게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자, 뺄 프리가 많다.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빠지죠? 자, 얘가 잘 빠질까요? 이게 잘 빠질까요? 그죠? 후자입니다. 그죠? 이게 훨씬 더 높은 프리를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높은 프리가 높다라는 거는 변동성 배팅이 들어와 있는 거고 변동성 자체가 발현되면서 프리가 거칠게 높게 되죠. 오늘 이게 나온 거지 사실. 오전에 주 변동성 고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5.3까지 가고 그걸 다 되돌려서 플러스 1%대 구간까지 왔었나요? 당연히 프리가 굉장히 잘 빠지는 조건이고 또 필연적으로 많이 빼야 되는 상황이죠. 프리는 어차피 등가에서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위클리 옵션을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막 90%다 녹았죠. 이제 등가 1172.5 콜에서 뭐 콜이 90% 녹았고 뭐 풋이 99% 녹았고 했습니다. 풋 다 녹았죠. 0이 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만기 일이었습니다. 진폭을 크게 해서 위아래 꼬리를 크게 달면서 제자리 걸음을 통해 결국엔 약보합이잖아요. 제자리 걸음을 통해서 프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겁니다. 근데 그 변동성 자체를 보기가 까다로웠던 역대급 뒤죽박죽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결제 때는 좀 풋을 조금 살리는 방향이었는데 1170 외국인들 붙어 있었지만 녹았고요. 붙어있던 풋 쪽으로는 80, 75, 77.5, 75의 외국인들이 조금 살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니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3일간 외국인들은 284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계산 방식에 의한 그냥 추정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릴레이 위클리 콜 매수가 1240에 목요일에 들어왔었잖아요. 당연히 전에 그냥 일찌감치 녹았죠. 1240에 대한 기대감이 죽은 순간부터 뭐 다 녹았죠.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들 자 위클리 1240 콜을 보자면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녹아버렸죠. 분봉으로 쭉 보시면 외국인들 어디서 들어왔는지 뚜렷하게 보이죠. 이게 목요일의 종가 부근 20포인트대에서 들어온 거 일찌감치 오늘 0.01로 아침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죽고 시작했죠. 0.04로 시작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액 손실을 본 것 같다 여기서. 중간에 일부 빠진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전액 손실이라고 보여야 되고 그게 한 300억이 넘었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 조금 커버하면서 280억대
손실로 끝난 것 같고. 외국인 손실이니까 어떡해요?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왜? 위클리 옵션 해지 포지션 역할, 해지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언제? 3월처럼. 4월, 5월은 해지가 아니었죠. 단기 포지션이었고. 6월, 이제 5월 들어서, 4월 물, 5월 물, 이제 6월 물 가까워지면서 점점 해지 구축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10거래일 안쪽 들어가가지고 해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게 된 순간부터. 그게 메인 포지션이니까. 메인 포지션의 반대 방향은 다 해지라고 하죠. 그게 주 포지션은 아니니까. 해지는 살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300억대나 들어왔는데 저거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먹겠지 라고 오해를 한다. 외국인들 그거 굳이 안 살려도 되는데, 나 메인 포지션 먹으면 더 좋은데, 그쵸? 이 국면에서는 그렇게 해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메인 포지션이 없고 중립이었고 단기 베팅으로, 단기 베팅 포지션으로 위클리 옵션을 활용했을 때, 지금은 3월처럼 그걸 계속 죽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목요일 위클리 콜 옵션, 이제 기본 사이즈가 커져서, 시장 사이즈가 워낙 커져서 메인 규모도 크가니까 해지 비용이 많이 들죠. 350억이 들어왔는데 357억, 1177.5 콜을 중심으로 주변에 콜을 릴레이로 들어왔는데, 얘 또한 굳이 안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조건 죽나요? 분위기가 반등이 강할 것 같으면 얘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질은 그냥 이거라도 살려야 돼. 이거라도 살려야 돼. 그죠? 저거 있으니까 다행이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낫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해지는 이제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입하는 사람은 없죠. 몸 건강한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혹여나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옵션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은 진짜 불투명했으니까 29억 손실 왔다 갔다. 오늘 마지막에 오전부터 해가지고 풋옵션이 늘어나서 사실 풋 녹이는 역할을 해줘서 개인들이 수익 구간에서 손실로 바뀐 것도 있어요. 여기서 풋 들어온 거 끝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척을 한 구간에서도 제가 저거 개인 위클리 풋 그리고 선물 매도 있는데 한없이 가겠어? 풋옵션 슬쩍 4,500%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죽지 않는다. 풋옵션을 그렇게 살려주진 않을 거다. 시장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풋옵션 뭐 들어온 거 잔뜩 베팅에 대규모 성공을 시켜주는 건데, 그럼 나머지 누군가는 패배인데 그게 외국인이잖아요. 굳이 마지막까지 굳이 조금만 관리만 시켜주면은 42억을 지키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될 건 아니었다를 라이브 때 조금 읽었던 것도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잠깐만요. 오늘 뭐가 달라? 지금 4시 10분 넘어서 지금 봤네. 야, 잠깐만. 콜 893억? 잠깐만, 요거 좀 잡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콜 893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금융투자하고 블록딜이겠죠. 야, 이 블록딜이 좀 빅사이즈로 들어왔는데? 월물에서? 잠시만요. 이거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 계약수 아니잖아. 계약수로 착각할 정도로 빅사이즈 콜이 지금 블록딜이 됐는데, 블록딜로 보죠.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장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요. 장내가 아니라 블록딜로 봐야 됩니다. 야, 근래에 본 블록딜 규모 중에 최고네요. 잠시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자, 외국인들이 일단 블록딜 콜 어느 행사까지는 이따가, 지금은 다 안 잡힐 수가 있어서 장 마치고 저도 한 6시 정도 넘어가면 좀 파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콜 매수인데 기존에 이제 콜 매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6월물에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물은 블록딜 콜 매도가 많으니까 무조건 죽어야지, 무조건 밀어야지 하는 것은 이 금액을 보고 그렇게 무작정 생각하면 또 안 되겠다. 어쨌든 여기 이제 제가 블록딜 총 거래를 매일 추적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 올라오는 금액은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매도인데 기존에 쌓인 방향과 반대로 상쇄 처리했다. 에너지를 좀 상쇄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이 마지막에 쓰러져야 먹는 그런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 힘을 조금 줄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다른 걸 거래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좀 포지션을 좀 축소해 놓는, 사실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포지션의 방향성을 가진 포지션을 좀 축소해 놓는 방식으로 상쇄 처리를 해 놓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893억. 이게 지금 콜이 69억 정도로 이제 끝났던 건데, 그러면 900억 넘는 950억 이런 정도가 지금 블록딜로 잡혀 있는 것 같고, 풋도 외국인의 풋매도 금융투자가 풋매수. 야, 규모가 다 크네요. 예. 야, 이 정도 규모를 보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자, 어쨌든 이어서 좀 볼게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의식이 오히려 안 됐어요. 이게 계약수인가 순간적으로. 계약수로 제가 잘못 체크했나? 자, 어쨌든 좀 블록들이 좀 끝나고 봐야 되겠네. 더 디테일하게. 자,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거 다시 이어서 보자면요. 아까 여기가 지금 핵심 자리고, 그 다음 여기가 갭이잖아요. 저는 요 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장 위에다가 요거를 좀 추가해놨어요. 5월 4일에서 5월 6일 갭 자리가 중요하니까. 자, 저거를 중심으로 두고, 자, 여기 라인을 좀 잡아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경기를 꺼보면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요한 갭이 됐는데,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로 구축한 공간에 매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가 왔다 갔다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 물려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죠? 그만큼 수익인 사람도 많을 것이고, 거래가 활발한 자리, 그 다음에 3월에 이미 활발했던 자리, 당연히 매물 라인을 받치고 있겠죠. 여기는 중심선이 한 요 정도 되면서 받치고 있는 자리. 그 사이에 5월 4일부터 6일에 갭 공간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6.5%짜리 6.6%짜리 갭이죠. 굉장히 큰 갭. 그래서 저 갭을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저 갭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큰 변동성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매물이 약해요. 그래서 저 갭을 건드리고 마지노선 이 모든 걸 커버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한 방에 하루 떨어지면서 흔드는 날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여기서 생길 변동성에 시장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블록딜은 기존에는 6월물로 다 쌓였어요. 물론 중간에 3월물, 제가 그래서 비중을 1대2 정도 본다. 6월물에 많이 쌓였는데 주로 369 12에 많이 모입니다. 선물 만기 때 옵션의 블록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3월물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하나하나 따졌는데, 이제 메모장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리뷰 방식을 바꿨잖아요. 작년 12월 말까지는 제가 리뷰를 밤 늦게
모든 걸 다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리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행사감마다 어디 블록들이 들어왔나 이런 거 다 체크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메모장 올려보시면 이게 최고로 많이 올려보면은 이거 26년 메모장이니까 그게 안 쓰여져 있는데 잠시만요. 메모장이 참. 자, 다시 원래대로 놓고 어디야? 제일 밑으로 내려서 어라? 여기죠. 원래대로 두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그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가져와서 보면 요건데요. 자, 요게 이제 옛날 메모장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꾸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기보다는 작년에는 이 블록들을 계속 체크를 했었죠. 후반부, 특히 중후반부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 마감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블록딜 거래대금 현황 조금 더 밑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때는 이제 마감을 라이브로 지금처럼 그냥 끝나자마자 한 게 아니라 저녁 때 정리해가지고 했던 때라서 그 정리할 때 블록들을 계속 추적을 했었습니다. 또 그 많이 적어놔가지고 올릴 게 많네. 그래서 뭐를 보여드려? 이렇게 어디서 여기 12월물 뭐 505 품매수 뭐 이런 데서 블록들이 잡혔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했었어요. 저 밑에 글을 봐줘야 되네. 메모장이 생각보다 금방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다음 메모장을 좀 보면은 좀 자세하게 있을 겁니다. 이게 그때는 좀 많이 써가지고 자주 바꿔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가 언제쯤이죠? 12월달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했던 거 기억나시죠? 12월 23일 작년 12월 23일 주요 블록들 옵션 추정해보면은 이제 6월물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때는 이제 9월물, 12월물은 약했는데 이제는 9월물로 당연히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네. 나머지들. 근데 6월물만큼 파격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혹시 9월물이나 12월물을 타겟으로 잡고 들어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액이 크니까 이제 9월물하고 12월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런 변동 포인트는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12월 17일 주요 블록들 보면은 2월물은 골고루 조금씩 3월물 여기 있고 6월물에 이만큼 보이잖아요. 6월물에 729. 옛날 거 진짜 다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콜매도는 대형 손실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커버해야 되니까 들어올 수도 있죠. 요는 이제 매도로 많이 거래가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매수도 물론 섞여 있어서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가 더 커서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3월물도 그래서 흔들었잖아요. 6월물도 그래서 흔들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고 조금 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딜은 뭐 지금 뭐 너무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오늘 좀 거래가 컸다 사실만 조금 체크하면서 앞으로 장중에 좀 라이브 때 좀 다룰 때가 또 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갭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 한 번에 고변동성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물갈이라고 할까요? 손바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저는 계속 외국인들이 타겟을 잡고 모이고 있는 월물 옵션에서 1040 콜매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한 외국인들은 6월물 1040 콜 매도를 50억 이상 늘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1040을 그어보면은 대략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무리하게 쌓았던 그 대규모의 콜매도를 전액 취할 수 있다. 전액 수익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장악했던 외국인들이 수익이 대규모로 커질 거고 익절 욕구가 들겠죠.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과정이고 오늘 선물도 줄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과정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포지션을 한 방에 다 여기다가 대량으로 장악해 버리면, 즉 여기다가 18종을 다 채워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상이죠. 갑자기 시장이 미친 듯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처럼 막 엄청 끌어당겼으면은 외국인들은 중간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적당히 한 반 정도 채워놓고 현물 가지고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반드시 어느 정도 포지션 쌓아놓고 밀 때 선물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현물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선물은 오히려 하락하는 날에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금요일도 매수로 끝났잖아요. 금요일에 매수 대량으로 했다고 해서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나? 아니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거나 요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일 거라고 추정했나요? 기억나시는 분, 금요일에 제가 금요일에 마지막에 뭐야 외국인들 선물 쭉 들어오네, 야 이거 금요일에 상승 마지막에 외국인들 잡는구나 해서 월요일에 이제 급등이구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요 정도 그냥 올라가면 여기서 막히겠지 이러면서 가다가 말거나. 근데 사실 오늘은 하락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락했다가 가다가 말았죠 사실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금요일에 선물을 쭉 땡긴 게 상방의 베팅이 아니라는 거죠. 하방에서 일부 물량을 분할 익절한 케이스가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포지션이 바뀐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강한 상방으로 오해를 해서 풀어보다 보면은 오늘 타점이 흔들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버나이트 했을 때 오늘 마이너스 5%를 견디기가 쉬웠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쵸? 결론적으로는 약보합이니까 회복은 됐습니다만, 야 외국인 따라 8천억 들어온다고? 외국인들이 선물 얼마나 들어왔는데 금요일에 마지막에 8,600억? 야 이거 뭐야? 1조 원 정도를 밑에서부터 사네? 그 이상이었죠. 매도가 깊었으니까. 월요일에 올라가나? 그때부터 따라 들어갔다면 오늘 마이너스 5% 국면을 편하게 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판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동의하시나요? 금요일에 무리한 판단에서 들어갔다면 오늘 아침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매도 사이드카를 봤던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금요일 리뷰 때 마지막에 움직이는 걸 보고 잡아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좀 와서 볼게요. 시장의 이슈 같은 거는 다 텔레그램에 전달해 드리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까지 잡아볼 건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돈의 흐름을 보는 거니까. 자, 오늘 파생반 글 보면서 오늘 디테일한 자리를 어떻게 트레이딩 할 수 있었는지 그것만 보면서 마칠게요.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자, 아침에 파생반 볼벤 벌어지지 않고 출발했죠. 연장선상에서 출발했었죠.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시가봉 당연히 기계적으로 잡아야 되고, 볼벤 벌어지지 않은 채 하단에서 막혔죠. 그럼 거기가 시가봉 저점이었어요. 오늘 시가봉이 딱딱 떨어졌습니다. 1150에서 시작했고 시가봉 상단이 1155였고 하단이 1145였어요. 공교롭게도 0.00이었습니다. 0.00. 오늘 깔끔하게 보기 편했어요. 1145 하단 이탈하면 일단 하방이구나. 자, 그런데 볼벤이 벌어지지 않은 채 출발했잖아요. 갭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볼벤이 벌어지지 않은 채 출발하면 볼벤이 변화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 상방 우위로 출발했고, 단기 수급상 볼벤 하단이 우하향 되는지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개인 양매수 균형화되려면 프리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 양매수 균형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처음 드린 것 같아요. 그쵸? 개인들 양매수 균형화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언제 완성돼? 2시 반 넘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생각보다 더 걸렸죠. 이런 양매수 효과를 2시 반 넘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들은 초반엔 위클리 상방 우위였고, 아 그럼 오늘 개인들 양매수 구간에서 이 범위 잡는 일은 당장은 아니구나,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수급상 볼벤 하단이 우하향 되는지 신경 써야 되겠다. 처음에 9시 1분부터 뭐야 볼벤 하단이 우하향 되는지 보자고. 자 9시 1분 뭐 했어요? 볼벤 하단 이 하늘색 선이 우하향 되네요. 맞나요? 시가봉 하단 이탈하는 순간, 우하향 잡히는 순간 쇼포지션 공략하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자, 얘 안 넘어왔죠? 기준은 볼벤 하단을 통과하는 거. 여기까지는 참고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이것과 이것만 견딜 수 있으면. 아니면 분할을 해도 되겠지. 내가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했어요? 밑에 내려보시면, 자, 외국인 선물 기존 매도 많은 상황에서 현물로 방향성 조절, 금요일 막판에 일부 물량, 단기 차익도 해주기도 했죠. 선물은 포지션 잡아두고 현물로 시장 우위의 흐름을 잡고 있고, 자, 기존 매물대에서 한번 붙잡는 시도를 해주고 있으나 그게 여기에요. 그게 여기죠. 블랙라인 기존 매물대 잡아둔 자리에서 한 번쯤 붙잡는 시도를 해주고 있으나 볼벤 하단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하죠. 별표가 5개도 모자르네. 그죠? 맞나요? 동의하시면 숫자 1 한번 써주시고 라이브 보시는 분들 채팅에 올라올 수 있도록 소통 좀 하면서 갈게요. 기존 매물대 한 번은 붙잡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거다. 핵심은 포인트만 딱 간결하게 쓰면 오늘 정말 이지하게 시장을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내가 욕심을 내는 것 말고, 내가 이 구간에서 이거 사실 이거 변동성이 얼마인데 이것만 해도 수십 포인트가 움직이는데 오늘 목표 달성 못 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일단 1차 지지라인 부분을 체크했는데 그게 요 꼭지였더라고요. 여기 1차 지지를 찍고 나서 한번 반등 시도에 양봉이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볼벤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볼벤 하단 프로그램 완화됐는데 진입 시도만 했다. 시도 중이다. 진입 시도 중이다. 파생반에 올려드린 글 보시면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 여부까지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9시 13분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지 않아서 사이드카 자체로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신경을 크게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다고 해도 프로그램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오늘 어떻게 했어요? 매도 2조 원이잖아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중요했다면 오늘 이렇게 반등 자체를 못하죠. 그걸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죠. 그 다음 볼벤 안으로 진입 시도 일단 실패 후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물 콜매도 50억 들어왔고, 프로그램이 이제 그러면서 9시 19분에 순간적으로 여기서 단기 과락에 의해 매수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 적어드려요. 밑에다가 코스피 그 다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죠. 사이드카 걸린 이후에 볼벤 하단에 진입하고 내부 진입하고 오늘 해제되고 나서부터 그 볼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볼벤 하단선 밑 안으로 들어오는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였고요. 그 전에 시도했던 것과는 반등도 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오늘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뒤에 상황 풀어갈 수 있지만 주 변동성의 핵심은 다 먹는 거 아닌가요? 이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일단 숏을 익절한 다음에 롱으로 스위칭을 하든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늦었네, 설령 늦었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줬다라는 거죠. 뭐 했어요? 아까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돌파봉이 나오고 지지를 받네. 우리는 항상 V턴 나오면 지지받는 자리를 후속적으로 볼 수 있죠. 커벤핸들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커벤핸들 개념에 가까운 거긴 합니다. 그게 얼마나 뾰족하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뾰족할수록, 그리고 다중바닥이 형성될수록 뾰족할수록, 혹은
다중바닥이 형성될수록 강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돌파하는 시점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초반에 풀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볼벤 언제 자리 잡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볼벤 와서 자리 잡네. 근데 자리 잡았다가 다시 올라가네. 다 포인트 잡아드렸죠. 볼벤이 어디에 밑에 삼성전자 선방하고 있는 거 그렇죠? 체크했고 포지션이 애매한 거 체크 다 했고 프로그램 단타 거칠었던 거 그 다음에 볼벤 하단 자리 잡는 거 시도하고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시가봉 내부로 진입하는 것도 하단 돌파 네 번째 시도 이것도 진입 계속 하면은 결국엔 돌파한다. 그게 여기였잖아요. 시가봉 하단 돌파 원래는 상단까지 봐줘야 되는데 오늘은 여길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하면서 그 자리가 돌파되고 딛고 있었어요. 물론 분위기 전환은 시가봉 상단 돌파가 필요한 거. 근데 시가봉 상단은 여기였잖아요. 이거 돌파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만들어진 거 맞나요? 초반엔 하단 돌파해서 완전히 분위기 전환이 안 됐잖아요. 돌파 물론 이제 상단 돌파하고 안착이 되는 과정이 좀 어려웠지만 여기서 볼벤도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안착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볼벤 터널 간격이 아주 높아가지고 이걸 좁힐 시간도 필요했고 50포인트. 자 볼벤 상한선에 십자선 대보시면 약간 올라오기 시작했죠. 10시 27분. 이 포인트는 뭘 의미하냐? 볼벤 상한선에 10시 27분 십자선 대보면 올라오기 시작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봐야 되겠네. 볼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일단 너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잡았지만 십자선을 대봐 살짝 상승하네. 그럼 너는 하방보다는 일단 상방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어때? 라고 봐야 되는데 반대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기는 다릅니다. 볼벤이 같이 확장되면 하방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같이 올라와주고 있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방할 때 여기서 이렇게 타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잖아요. 그죠? 디테일한 거는 뭐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볼벤 하나만 알아도 내가 먹을 자리 매일마다 나옵니다. 다른 거 나는 다 모르겠다. 난 저거 하나만 하겠다 해도 반절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 빠졌다가 계속 반복했다 해서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빠졌다가 반복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하진 않았어요. 보통 진짜 강세를 보일 때는 편하게 갈 때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끊기거든요. 여기서 마무리 국면이 된 거지 이제.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는 거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긴 했는데 다시 오진 않았고 블루라인 지지받고 자 오늘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가 잘 맞았죠? 원래 그거는 근데 잘 맞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돌파된 자리는 지지 효과. 자, 그 다음 레벨 돌파된 자리는 지지 효과. 맞나요? 레벨 저항받았던 자리가 돌파되면 그 다음은 지지 효과 받는다. 여기서도 위클리 풋 크게 살리면 안 되지. 개인도 50억 들어왔는데 그런 지점 다 라이브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블루라인 체크했던 거 다 파생반에도 다 차트에다 잡아드립니다. 정형 파생반 비용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 같은 개념으로 내가 더 큰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커피 한 잔 그거 아까우시면 파생 사실 하실 수 있나 싶긴 합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그거 조금 소탐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 한 잔 비용 낸 게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리딩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들어오셔서 리딩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데 리딩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할 수 있게 힘을 길러드리는 거지 다 떠먹여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 방송 그만두고 저 파생반 이제 그만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 직접 할 수 있게 포인트를 잡아서 그 힘을 길러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제가 뭐 방송을 계속 평생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공부 같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오늘 또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지. 환율 잠깐만요. 환율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국채금리. 네.
뭐 금리 아까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 국채 금리가 10년물 상승 각도가 좀 빨랐어요. 예. 이게 6월 달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확률을 높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6월 일본 금리 인상의 확률이 한 66% 정도 로이터 기준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뚜렷하진 않은 거예요. 뭐 7, 80%도 아니고 변수가 있어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금리 상승은 어쨌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것이다, 좀 길어질 것이다를 두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것도 그렇고 미국 것도 그렇고 일본이 좀 가파르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전격 실행하게 되면 시장은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유동성 규모가 지난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던 24년 8월 때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크죠. 받쳐줄 수 있는 돈들이 우리도 유동성 풍부하고 역대급으로 풍부하고 그다음에 예탁금지가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받아주는 돈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시선이 방어력이 그때와 충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진폭이 클 뿐이죠. 진폭 흔들림. 그래서 잘 무사히 넘어가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너무 24년 8월 때만큼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어쨌든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고 분명히 시장 하방에 압력을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본 금리가 뭐 장기 금리, 단기 금리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 체크하고 환율은 뭐 말씀드렸던 1440짜리에서 튕겨져 올라가서 아직도 압력 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막판에는 오늘 달러 선물 만기였으니까 또 달러 선물 만긴 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이상 달러 선물을 매도하면서 좀 누른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1500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건 없어요. 장기 추세 계속 상승, 그다음에 상승 압력을 계속 주고 있고 중간에 출렁이더라도 구간 다 커버한다. 현재까지는 추세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도 외국인도 잠깐 매도량을 차익이죠.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 차익 조금 늘렸다. 아, 밑에서 잡았던 거 조금 차익했다. 뭐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만약에 혹시나 많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또 빼먹은 부분이 있으면은 내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5시까지라서 생존 트레이딩 카페 매매일지 조금 같이 좀 살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